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구스TV입니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을 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는 최근 김만배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4년 11월 박영수 전 특검 측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상당의 대장동 토지와 상가 건물 등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당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신분으로 PF 대출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간 김 씨와 박 전 특검의 친분이 두터웠다는 점에서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김만배 역시 검찰의 곽상도보다는 박영수와 더 가깝다며 형님이라고도 부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초기 박 전 특검이 김 씨에게 자본금 1,000만 원을 빌려줬으며 대장동 일당이 사업자로 선정이 된 2015년 4월 3일에는 박영수 전 특검 계좌에서 김만배의 계좌로 5억 원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의 진술을 근거로 이르면 이번 주 박영수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박영수를 소환을 한들 검찰이 제대로 박영수를 기소를 할까요? 만약 기소를 한들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고 나중에 유죄로 나오지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우리은행 대장동 컨소시엄을 참여 유도하게 하여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는 최종적으로는 우리은행이 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영수는 이 혐의에서도 죄의 유무를 따지기가 검찰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언론 플레이로 보여집니다. 원래 박영수 하면은 대장동의 핵심 멤버로 부산저축은행 대출의 조우영과 친척 이기성 등과의 돈 거래가 주 혐의가 되어 조사를 하여야 하지만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정말 유무죄를 따져야 할 혐의 등은 뒤로 물러나고 이상한 것들만 혐의를 적용하여 소환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검찰 출신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는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공정과 상식을 발로 차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수사를 한다는 일종의 쇼로 보여집니다. 또한 어제 하루 종일 나온 한동훈의 최강욱 의원 압수수색을 봐도 도가 지나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우선적으로는 참고인 신분입니다. 참고인의 국회의원 신분인 그를 그리고 그의 사무실을 압수해간다는 것은 역대 지나온 정권들을 보면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국회의원이고 뭐고 나한테 대들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예전 국힘당 소속 주광덕 전 의원이면서 현 남양주 시장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당시 국힘당 소속 주광덕은 제보자는 누군지 익명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제보했다고 말하며 조민 씨의 생활기록부에 교회 체험 학습 사항이 수상하다고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주광덕은 인턴십을 문제를 삼았었는데 더 큰 일은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조민의 성적이 다 공개가 되어 당시 교원단체에서도 주광덕을 고발을 하고 조민 씨도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경찰이 주광덕을 수사를 하려고 통신영장을 청구를 하는데 검찰이 기각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통신영장은 100에 99가 나오는 경우인데 이것을 아예 검찰이 기각을 해버렸다는 것인데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핸드폰도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면서 최강욱은 참고인이고 국회의원인데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정도면 이런 편파 수사로 인해 검찰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성역 없이 진영 논리 없이 법과 원칙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한다는 한 장관의 말은 어디 갔을까요?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